예, 7월 17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장 마감에 제가 이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던지고 있다가 방송 먼저 찍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근데 정시에서는 트럼프 주의보가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금주는 트럼프 관찰기라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시장을 또 많이 흔들었죠. 제목처럼 충격을 좀 받았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한 고객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또 흔든다. 또 흔든다. 자, 한국은 또 괴롭힌다. 어제 많이 듣던 대사 같은데 금주에 트럼프가 점점 더 부상하면서 멘트 파워들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트럼프가 그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전해드릴 거고 또 되게 중요한 AI 정책이 있죠. 이것도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상승이에요. 바이오 섹터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 잘 들고 계시면 되고, 야, 그래도 계속 러셀이 가던데 이런 얘기 있죠. 그것도 제가 반등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말씀드릴 거고, 자, 어닝 시즌에 가장 체크를 해야 된다 했던 ASML, 그 네덜란드에서 슈퍼갑이죠, 슈퍼을이죠. 이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여전히 좀 약해요. 특히 코스닥 위주로, 그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또 코스닥에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빠졌는지 이유와 대응책을 말씀드릴 거고요.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미국과 같이 좋은데 반등 추세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한 게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포함해서 신규 관종주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다우랑 러셀이 좀 좋아요. 하지만 미국 그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변동성을 좀 막고 있다는 뜻인데 그냥 가두리 잡혀 있고 어닝 시장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랑 같은 거예요. 자, 근데 트럼프 관찰 주간, 트럼프가 분명히 부상을 하고 주말에 큰 피격 후에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데 이분들의 멘트나 시장 영향을 봐야 돼요. 이번 주를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다.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공약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는 감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재정이나 이걸 볼 때 2017년도 그랬지만 법인세를 20몇 프로 가던 거를 20% 밑으로 낮추면서 2017년도도 장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기업 정책이에요.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정책 상방을 볼 수 있는 큰 흐름은 가장 큰 정책이고, 자, 물론 지금 15%까지 낮추고 싶댔지 바로는 못 낮춰요. 20% 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대내적으로, 국외적으로는 관세를 때리겠다 했죠. 지금 중국산에는 관세를 60%에서 100% 때리겠다 했습니다. 야, 이거는 예전 2018년보다 더 큰데 아마 이게 표를 좀 의식했을 거예요. 중국을 때리면 또 미국 여론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중국산 관세를 60% 가격이 따블되는 겁니다. 중국산 못 산다는 얘기예요. 못 판다는 얘기예요. 자, 그 외 국가에서는 10%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어제도 저 파월과 비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파월 네가 일 잘하면 임기를 보장하겠다. 그 말은 뭐냐?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자를 수도 있어, 이 말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뒤에 또 볼 건데, 자, 그리고 연준 대선 전에, 지금 바이든이 대선 전에 그 연준의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정시에 좋고 바이든 표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당선 이후에 금리 인하 팍팍할 테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자제해라.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그죠? 일단 이것도 약간 바이든 의식한 멘트였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는 안 하면 석유 시출을 더 증대해서 유전 정통 산업으로 유가를 내려주겠다. 자, 그러면 미국 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잡힐 수 있겠죠. 참, 그 물가가 좀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두 개는 그냥 트럼프 특징이에요. 그냥 트럼프 특징이지 제가 볼 때는 항상 시장 영향을 봅니다. 이왕 볼까 안 보고 따로 나눠 드릴 텐데 트럼프식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JP모간의 다이먼 회장 아시죠? 가끔씩 멘트 툭툭 던지는 분인데 이분을 재무장관으로 올리겠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재 재무장관은 옐런 누님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보면 여기만 봐도 파월과 옐런과 바이든은 공적이 바이든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 바이든은 부문이고, 어쨌든 그 틱톡, 중국의 바이트댄스 틱톡을 계속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많이 쓰고 파급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 정보가 사실 유출되잖아요.
AI 시대 개인 빅데이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정치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틱톡 금지 안 하겠다 했어요. 사실 이거는 중국의 좋은 얘기거든요. 약간 뭐 이번과 또 상충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그 인기 있는 거는 놔두겠다. 뭐 비트코인 양상했다. 그런 멘트처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해요. 8번인데 8번 8번째지만 어제 대만을 형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 대만들 보니까 반도체 정말 잘 나가던데 우리나라 반도체 안 가고 너네들이 다 먹고 있잖아. 방위비 더 내. 그 중국과 어떤 양황관계 의식한 얘기였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트럼프가 방위비 더 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언급은 안 해도 우리나라까지 한번 싸잡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방산주가 뛴 게 아니라 미국도 AI 반도체 살짝 빠졌어요.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 소부장 박살났습니다. 이 멘트 때문에 오늘 사실은 트럼프 영향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불확실성,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IRA. 이거 뭐냐면 작년부터 보조금 팍팍 지급하면서 그린 산업 2차 전지에 돈을 되게 많이 대주고 있잖아요. 보조금. 자기 나라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트럼프 나는 폐기할게. 자, 그러면 전기차나 2차 전지 그린 산업들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연히 시장이 안 좋게 보고 저도 꾸준히 안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 스타일 볼 수 있는 것 빼고 실제로 친기업이다. 중국 때리겠다. 파월 이런 것들은 그 석유는 빼고 보시는 거고요. 뭐 JP모건까지 따로 보시고 반도체나 그린 산업 IRA 법인세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 큰 흐름상 시장 친화 정책, 그다음에 반도체는 때리겠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나라든 소부장들이 조금 오버해서 출렁거림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적어놨죠. 반도체는 괜찮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중국 시진핑 큰일 났어요. 바이든도 때리지만 트럼프는 내가 더 때리겠다면서, 물론 이게 대선 또 되고 난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눌리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중 패권은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때리잖아요. 미국이 중국 관세를 60% 100% 때리잖아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중국에서 싼 물건이 좀 나오고 뭐 치킨 게임 물건 밀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물가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유전 개발 좀 한다 해서 물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 연착륙을 할 때 유전을 개발한다. 금리는 지금 내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보잖아요. 어제 미국 금리 내렸습니다. 시장 금리는 10% 10년짜리가 4.1%대가 더 떨어졌어요. 그 말은 시장도 파월 멘트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 파월이 할 만큼 하라는 얘기고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살짝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폭풍을 치면서 오늘 코스닥이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빠졌어요. 그 제가 여기서 오늘 추매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야 사실은. 근데 왜 오늘 안 하고 기다린 것 뒤에 말씀드릴게요. 소부장 불똥을 좀 맞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얘기를 계속 보면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안 주고 반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정도와 속도로 보는 겁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트럼프 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말할만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사실 조금은 뒤인데 트럼프 캠프에서, 트럼프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가 정책위원회 있잖아요. AI 관련이 가장 주도주인데 포괄적으로 행정명령 요거로 할 거를 초안을 만들고 있대요. 살짝 엿보면 맨하튼 프로젝트라 해서 군사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AI 붙여서 이제는 그 운전기사도 없이 아니면 그 비행사도 없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계속 개발할 거고 군사 패권은 어차피 미국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놔두는 건데 두 번째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정면 삭제한답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MS라든지 알트만 얘기 드렸지만 AI가 급나고 안정성도 필요한데 계속 성장 수익성으로 막 몰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성장 슈팅이 버블이 되는 과정이고 원인인데 트럼프 또 그러는 거야. 안정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규제하냐? 지금 규제 다 없애버리고 계속 키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AI 반도체 주도주나 미국 정치 상방을 볼 수 있는 친기업적인 면이라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또 좋아지죠? 실리콘밸리뱅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났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뱅크에서 트럼프에 대한 후원금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AI 모델을 평가하는 기간을 설립하자. 이런 거는 무난하죠. 자, 그리고 Make America First 는 AI. 그 당연하죠. AI도 미국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봤을 때는 약간 여론을 위시한, 표를 위시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부통령 벤시된 거 아시죠? 39살에 되게 젊은 사람, 그 나이 든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 아주 그 강금 보수를 부통령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분이 자서전처럼 만든 게
그 넷플릭스에 영화가 나 있어요. 영화 보셔도 되고 이분 얘기 중에 빅테크를 규제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에요. 큰 우려는 아니니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트럼프를 보면서 멘트를 다 챙기고 있는데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저는 시장주의자니까. 울퉁불퉁한 트럼프 변수들 어느 정도 그러려니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바이든에서 2024년에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2020년만큼 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내년 되면 인플레 둔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중국까지 때려버리면 그 글로벌 밸류체인 다 망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재정은 계속 미국 재정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여전히 지금 금리가 한두 해 내리더라도 확 빠지는 저금리로 가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그 경기 연착륙을 바라는 흐름인 거고 미국은 큰 흐름상 경기와 금리는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추세는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AI 반도체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계속 어닝션 확인하면서 저는 추세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 IRA 그린 산업 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칩스법은 미중이나 기술 패권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칩스법이 또 바이든, 그 트럼프가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출렁거리고 단기적으로 폭격받고 이랬다 하더라도 우린 기준 잡고 가장 좋은 것들 위주로 또 떨어지면 사면 돼요. 그걸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여전히 상방 추세고 가장 좋은 것도 뭐죠? 바이오가 좋아요. 바이오가 지금 미국, 우리나라, 중국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가 좋기 때문에 꼭 우리 종목들 같은 거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이 또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또 막 사고 싶어서 지금 중성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기술적으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사면 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사고 싶을 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기준 잡고 AI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서 포트를 들고 계시는 게 예전에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로비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 했잖아요. 월 후원금이 4,500만 불이 어제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데 월 620억이에요. 자, 월로 620억 계속 매월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2차 전지나 전기차에 걸려 있잖아. 정책이 안 좋게 보는데 자기 테슬라 정책에 쉴드를 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로비의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어닝 시즌에 좀 말은 좀 많은데 20며칠 날 나올 어닝 시즌을 경계하기 때문에 오버 구간 조심한다, 정치템 안 한다. 요 의견은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AI 초안에도 보듯이 AI 규제를 없앤다. 그때 슈팅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나중에 또 빠지든 말든 지금 슈팅을 즐겨야 되니까 트럼프 실리콘밸리뱅크 기술 기업들이 연달아 로비하면서 후원금 엄청 늘고 있어요. 바이든 이겼습니다 지금요.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흔들든 말든 어닝 시즌으로 저는 중심을 잡습니다. ASML도 말씀드릴 거고 어제 은행주 섹터가 또 신고가 났어요. 자, 미국에 계속 좋죠. JP모간, BOA, 블랙록, 골드만삭스 다 신고가 났고 대신에 찰스 수합은 빠졌어요. 대부분 다 올랐다 보시면 되고 그 원인은 제가 적어드렸죠. 자, 근데 AI 반도체 빅테크가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는 살짝 빠졌고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는데 뭐 등락의 차는 진짜 항상 있지만 어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ASML 말씀드릴게요. 주가도 오늘 미국장 보면 될 텐데 ASML이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충격을 받아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2시에 나왔는데요. 살짝 미리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추가로 더 살지 안 살지 오늘 내일 결정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항상 그 말씀드렸던 정말 비싼 수천억 조 단위에 있는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 실적도 그랬어요. 1분기 실적 나오고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떨어졌다가 생각해보고 발라보니까 괜찮네 올랐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의 스타일 보니까 워낙 커서 리드 타임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은 좋아요. 2분기는 호실적이 나왔어. 근데 3분기 가이던스를 말하잖아요. 살짝 보수적으로 또 얘기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저는 말씀드렸던 정황상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AI 반도체 쪽으로 또 특히 D램이나 요 새로 나온 또 신제품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새롭게 주문 들어온 거 저는 보이거든요. TSMC도 들어가는 거 보기 때문에 기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나온 거 너무 우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도 보시면 이익률이 50%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계속 2030년까지 구전에 성장하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TSMC가 있어요. 내일 TSMC 사실 더 중요하거든. 자, 오늘 트럼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변수나 시장 이양을 제가 보겠지만 흔들더라도 파월이 뭐 이렇게 쫄 거 없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하다 보시면 되고
월별 시나리오대로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를 똑같이 보면서 트럼프 같이 가겠습니다. 여전히 어닝 시즌 실적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 미국 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비미국. 오늘 트럼프 영향권에다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겁을 낼 수밖에 없죠. 3일째 하락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만약에 그렇지는 않다 저는 보는데 막상 이제 대선 전까지는 겁이 나죠. 트럼프 관세를 60% 때리잖아. 60에서 100% 때린다 했습니다. 근데 60% 때릴 때 중국이 1년 GDP 목표를 5.3% 잡아놨어요. 1분기 4.7이 나왔지만 어쨌든 GDP가 반토막 난답니다. 근데 GDP도 반토막 나는데 중국이 글로벌 물가도 올라요.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급락했죠 중국은. 딴 데 보시면 되고 달러 살짝 빠졌습니다. 괜찮죠? 103대니까. 미국 얘기 좀 오래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변동이 크지만 여전히 결론적으로 좀 떨어져도 삼진이 좀 빠졌거든요. ASML 나오고. 근데 지금 추세 유지하고 있죠. 코스피 괜찮지만 역시 강강약약 측면에서 약한 건 아닙니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과매도권 이탈하려고 막 난리야. ASML 발표 나오고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저가 매수할 거 보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시장 충격, 코스닥은 더 하락, 금투세. 자, 미국은 트럼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있다 했어요. 자, 어제 제가 우리나라 빅피처 반도체 상방 외국인 말씀드리면서 국내 국외 기관들의 한국 반도체 매수가 슬슬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반기 때 기관 수급을 제가 본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좀 드릴게요. 코스닥이 약한 이유가 결국 수급인데 뭐 저는 아니지만 정말 진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빅피처, 참 빅수급들이 있어요. 빅수급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빅수급들이 이렇게 어제는 2차전지 때리고 오늘은 그 반도체 소부장 때리고 그 큰 섹터의 비중들을 살살살살 줄이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죠? 불확실성이 싫어서 그래요. 개인들은 왔다 갔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확실성이나 빅수급의 흐름들은 그 변동성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든 금투세든 조금 빼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추세 확 빠지진 않겠지만 그게 지금 수급 이탈로 약한 코스닥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금투세의 어떤 수급과 투심 이한실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바닥 밴드가 이렇게 그어놔도 약한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서 무조건 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전히 코스닥은 우리 갖고 있는 거 위주로 알테오젠이 제일 좋잖아요. 어제는 어쨌든 이래 수급적으로 떨어진 얘기 드렸고 오늘 반도체 이하에 떨어지고 충격 좀 받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추세 괜찮고 오늘 출렁거리는 거는 종목단에 다 말씀드릴게요. 또 바이오가 좋아요. 바이오가. 자, 코스닥을 보면 지금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2차전지, 엔터게임, 화장품 등등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는 코스닥의 테마 섹터들인데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바이오 괜찮죠. 바이오 빼고. 저 나머지는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별 볼 거 없으니까 보시고 여전히 단타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일단 떨어지면 안전한 거 괜찮은 거 위주로 살살 사면 돼요. 자, AI 반도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 변동성이 없는 겁내지 말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언니는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ASML처럼 내일 또 TSMC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TSMC는 살짝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거야. 오늘 안 사면 내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바이오 좋습니다. 바이오는 미국, 한국 다 좋아요. 우리 주도주가 제일 안정적이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다. 자, 엔터를 간만에 말씀드릴게요. 하이브, JYP, YG, SM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보면 또 작년 상반기 때 SM과 카카오가 뭐 가격 담합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카카오 수장이 또 구속 수사받고 있던데 좀 안 좋은 소리들이죠. 엔터도 물론 바닥 밴드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수급이나 뭐든 생겨야 되는데 코스닥 중요 섹터지만 YG가 2분기 실적이 3억밖에 안 나온답니다. 어닝 쇼크예요. 자, 그 외 나머지 뭐 버티고 그나마 JYP가 낮다 해도 약합니다. 코스닥의 어떤 다른 것도 보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면 코스닥 힘을 줄 텐데 여전히 엔터도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는 이 섹터가 좀 약하다. 아직까지 바닥 시그널에서 큰 모멘트이 없다. 이런 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테마별로 이런 게 살짝 반등을 주긴 했네요. 자, 예탁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올라서도 가두리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 달러 살짝 떨어져서 어제보다 5원 빠졌죠. 1380원이고 자, 이전에 제가 20% 현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금도 종목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좋은 게 오기 때문에 그때 느긋하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마치고 두 번째 종목 파트 얘기를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